지구상의 가장 강한 나라 GDP 20조 달러인 미국이 GDP 1조 6천억 달러인 한국한테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타너 스님인데요. 1983년 입적한 타너는 한자만 100만 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유불선에 통달하지 않고선 해석이 불가능한 화엄경 80권을 붓다 이래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해낸 인물입니다. 10여 년간 매일 원고지를 100장씩 쓰는 초인적인 작업을 거쳐 집필한 신화엄경합론은 원효 의상 이래 최대 불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주역에 능통한 예언가로도 유명합니다. 언론인 김중배 씨는 예지의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한 그의 예지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며 타너 스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내용 중 흥미로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9년 어느 날 타너는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 오대산 중대법당과 뜰에 수천 마리씩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뒤 역학 원리론안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제자들을 경남 양산 영축산 고지에 있는 백년암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0년 6.25가 발발했습니다. 또 월정사의 한 남자에서 신화엄경합론을 집필하고 있던 그는 1968년 가을 갑자기 장서와 집필 원고들을 모두 강원도 삼척 영은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울진 삼척에 북한 무장간첩 120여 명이 침투했습니다. 월정사의 군단 사령부가 세워져 소탕 작전을 하면서 암자는 폐허가 되었죠. 제가 될 뻔한 필생의 원고를 미리 구해낸 것입니다. 타너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당시는 미국을 도와 국군이 파병돼 남하는 미국의 승리와 월맹타도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자 타너는 역학의 원리를 볼 때 월남은 남쪽으로 화인돼 미국은 태방으로 금이어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필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은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중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관계를 역학적으로 풀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부부 관계라 하였는데요. 역학으로 보면 중국은 진방이어 장남이다. 그래서 장남인 중국은 미국과 사이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은 미국이 태방으로 소녀에 해당하는데 노총각인 중국과 남녀관계로 얼마가는 관계가 지속될지 모르나 곧 틀어지기 쉬운 이치이다.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모택동 시절부터 우호관계를 맺었고 중국의 요청에 따라 대만과의 수교도 끊었습니다. 또한 등소평 시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으며 오늘날 세계 공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새로운 냉전 체제를 만들 만큼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소녀인 미국은 자신과 제일 궁합이 잘 맞는 소남인 한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도움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아내로서 남편인 한국을 내조해 그 결과 남편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연령적으로 20대 청년을 뜻하는 소남인 우리나라는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말도 선생의 말도 다 듣지 않고 오직 내 말만 들어보라는 결실인종이므로 스스로 뿌리가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4.19 혁명처럼 청년 학생의 힘으로 정권이 붕괴된 일에 대해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4.19 혁명 이후 세계 도처의 학생들의 봉기 현상이 유행병처럼 번져나가 그 결과 선진국의 스튜던트 파워를 형성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5.18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해 금모으기 운동, 태양기름 제거,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촛불 시위 등등 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소남이라는 설명과 잘 들어맞습니다. 미국은 한국전 참전부터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조하듯 우리나라를 도왔는데요. 한국전 발발의 원인을 두고 애칫은 선언으로 방어선에서 제외되어서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느니 미국이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나 어찌됐든 미국과 유엔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현재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한강의 기적은 당연히 우리의 저력으로 만들어낸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는 하나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수출 촉진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한국만이 매년 수출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바이 코리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미국의 주요 지원 국가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로 주요 지원이 한국으로 옮겨지면서 인도와 한국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인도는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고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한국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우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미국 원조 20위권 안에 들었고 5년간 1위를 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오늘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 GDP 대비 10% 이상씩의 원조를 받았었습니다. 한국 한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회복을 넘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미국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를 돕게 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지구의 불의 기운이 북극으로 흘러들어가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는데 이때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된다.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이다.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문화를 전파시켜준 한국에 대해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에 걸친 침략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처럼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미래의 업보가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또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미래의 한반도의 지형에 서고동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서고동저라는 말은 한반도의 서쪽 부분은 융기하여 바닷속 지형이 육지로 솟아오른다고 하며 한반도의 동쪽 지역은 침강현상으로 인해서 육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동쪽 지역의 백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서쪽 지역 200리 해저가 솟아올라서 육지로 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서해의 많은 지역이 솟아올라서 한반도 영토로 편입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크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영토가 더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와 영토가 크게 늘어난 한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예언은 1975년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며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입니다. 이 예언을 할 당시 월악산에 호수도 없고 강물도 없는데 어떻게 달이 비치겠느냐 해서 어림없는 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충주댐이 지어져서 물이 차올라 월악산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춰지게 되는데요. 30년 후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실현되려면 2016에서 2017년 정도에 통일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의 여자 임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김여정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이 뒤를 잇는다면 제왕적 성격의 북한 권력 구조상 김여정이 여자 임금에 더 가깝고 김여정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북한의 개방을 결심한다거나 해서 통일이 이뤄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도 했는데요. 타너 스님은 장차 중국이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중국 영토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중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은 여러 민족, 여러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분열됨으로써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혼란한 사이에 국력이 더욱 커진 우리나라가 요동지역으로 진출해서 요동지역 일부를 수복하게 되고 만주의 일부 지역이 우리 영토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의 핵심은 한반도는 통일되고 지구의 지각 대변동을 겪으며 많은 희생이 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축으로 가장 피해를 덜 받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한반도가 선함과 정의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건데요.
또한 타너스님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예뻐질 것이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구군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부터 드라마, 뷰티 등 한류 열풍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구군이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지금 타너스님의 말씀이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첨단 산업, 문화 등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이 된다면 2040년쯤에는 G2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